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한자 시리즈들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한자로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이거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무성입니다. 풀 무성할 착. 뭐 음가도 있는데요. 그냥 풀이 무성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풀이 무성한 곳에 지금 나무가 자랐죠. 나무가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요. 이 풀이 보시면 사이에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풀밭에 나무를 심는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업입니다. 그래서 와자. 와자는 이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와자비토. 히토인데 뒤쪽에 들어서 비토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와자비토. 그래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고요. 보통 훈독보다는 음독을 많이 쓰는데 요, 요카이라던가 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기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면 기교. 그래서 기업할 때 교라고 읽었죠? 기업이라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지고지도크라던가 사업자득이죠. 지고지도크는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들. 득템할 때 쓰는 그 득자죠. 네, 사업자들. 휴업하다 할 때 휴교. 뭐 이러한 단어들이요. 그래가지고 고라고 읽힐 때가 네, 자업자득 할 때 일단은 고라고 읽고 그 외에는 거의 교라고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자에서 자, 이 이를 어떠한 손으로 상대를 대한다라는 뜻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정자. 정자는 바를 정자 써가지고 우리나라식 한자죠. 자, 보통 약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럴 문자에 법도덕자죠. 글로 어떠한 손, 법칙에 맞게 상대를 한다. 상대할 상자. 그래서 타이쇼라든가 타이오라든가 타이쇼. 대처하다 할 때 쓰는 거죠. 원래 이런 한자인데 고쳐자죠. 일본에서는 혹은 약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타이쇼스를 대처하다. 그다음 타이오. 오자도 여기 마음심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약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선 당연히 이걸 쓰겠죠. 그래서 대응하다. 다이리츠. 리츠는 설립자, 대립하다. 뭐 이러한 단어만 대됐습니다. 어쨌든 타이라는 거. 네, 보통 쯔이도 있긴 한데 쯔이는 거의 안 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타이라는 음가로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자, 쉬운 한자죠. 어떠한 한자 기준에 자, 위쪽에 있는 게 윗상자, 아래쪽에 있는 게 아래한자. 근데 일본어 한자, 모든 한자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쉬운 한자일수록 쉽기 때문에 읽는 법이 그만큼 많습니다. 오히려 쉬운 한자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날생자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였죠. 이키르라던가 이제 나마비르라던가 어쨌든 다양한 음가랑 훈독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훈독 같은 우에 다 하나요? 이제 위쪽이라던가 그다음에 우아마와루 네, 상회하다. 이건 또 우아라고 읽어요. 그다음에 아가루 아가루입니다. 올라가다.
아, 게르. 아가 윗상자입니다. 올리다. 그 다음에 노보르도 가끔 쓰긴 하는데요. 이제 노보르 할 때는 이제 등산할 때 쓴 등자 쓰거든요. 노보르. 이 노보르라는 단어가 이제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자, 이제 오랫등자를 가끔 네, 윗상자를 써가지고 올라가다라는 의미로도 가끔 써요. 사실 크게 차이점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노보르 할 때 이 노보르도 윗상자를 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이라는 은가니까 죠라던가 죠라고 했습니다. 네, 조힝. 자,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게 전부 다 운독이에요. 여기는 운독입니다. 그래서 상품, 이제 고상하다, 점잖다, 뭐 이런 단어. 힝은 물품이란 뜻의 한자고요. 조이, 이는 이치할 때 쓰는 거. 자리 위자, 상위,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조즈다, 잘하다라는 뜻이죠. 이조라는 것도 이상 이하할 때 쓰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자도 되게 많죠. 시타, 아래쪽. 그 다음에 도시시타, 도시라고 있죠. 연할 사람을 이제 도시시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모, 그 다음에 구다사루, 쿠다사루 이렇게 해가지고 쿠다사루가 이제 뭐뭐 해주세요. 쿠다사이 맞춤 표현할 때 쓰는 거야. 쿠다사이에 관련된 거죠. 쿠다사루, 쿠다사이 주시다 이런 말입니다. 주시다. 그래서 쿠다사이, 쿠다사이 할 때 쿠다가 아래 하자예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이 쿠다사이라는 단어가 보통 히라가나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래 하자인 거를 모를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아래 하자입니다. 그리고 사가르, 내려가다. 사가루. 그 다음에 오리루. 이 오리루라는 단어도 이제 내리다, 내려오다인데 이 오자가 원래는 이 한자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릴강자거든요. 그래서 이 내릴강자에서 이제 파생이 돼갖고 내리다, 내려오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군독입니다. 정말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전에 한자도 지금 책에다 적은 상황인데요. 저도 문득 떠오르는 한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거든요. 네. 제가 말한 걸 기록한다, 필기. 네. 필기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 아래 하자는 또 음독이 있겠죠? 얘라고 했던가? 카라고 읽어요. 이제 카라는 느낌은 거의 무카. 부하직원 할 때 부하라는 단어. 그 다음에 게힌. 방금 조힝의 반대말이야. 하찮다, 상스럽다. 그 다음에 게스이, 게슈크. 하수구 할 때. 하수. 게스이. 하수. 아래쪽에 흘러가는 물. 뭐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즈다. 반대말이 해타다죠. 아래 하자의 소수자입니다. 이게 개나 하루 읽지 않고 또 해라고 했죠. 해타다. 그냥 같이 읽어요. 예외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윗상자 아래하자 설명만 지금 오래 했죠. 그만큼 많은 뜻이 있고 많은 뜻도 있고 이제 많은 뭐랄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설명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한자일수록 어떻다? 읽는 법이 그만큼 많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법을 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윗상자 아래하자 이렇게 썼을 때 어떠한 한자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자. 이건 발의 뒤꿈치의 모습을 본뜬 발족자죠. 그래서 발이란 뜻입니다. 파스. 파스는 이제 더하다란 뜻인데 더할 층자를 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파스라는 단어. 네, 타스가 아마 이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저도 이제 검증이 안 되는데 갑자기 더할 층자가 생각나가지고 타스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다리루, 타리루. 이제 만족할 쪽 있죠? 네. 발족자 말고 만족할 쪽도 있어요. 다리루라는 말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다리루, 다리나이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노타리나이. 물건이겠죠. 모노타리나이. 어딘가 부족하다. 모노타리나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족은 소크라고 있는 음가가 있어요. 소크. 그래서 핫소크라던가 후소크. 이 모노타리나이가 후소크겠죠. 부족하다. 부족. 오소크. 보충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겠죠. 이 한자가 들어가서 발.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이죠. 태헨이에요. 태헨은 손수변이라 했었죠. 이제 일본에선 태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가서 손으로 잡는다. 이제 재촉하다 이런 뜻으로 가서 이제 재촉할 촉입니다. 이 한자는. 그래서 우나가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재촉하다, 도촉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우나가지가 한자, 나머지 스가 그대로 히라가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족이라는 음가가 방금이 소크라고 했듯이 똑같이 소크라고 읽어요. 이것도 잡을 착이죠. 발로 뛰어가서 이제 잡는다 해가지고 잡을 착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했네요. 자, 이거는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이건 우나가스가 뭐고요? 재촉하촉.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래가지고 속신 사이서크 재촉하다 할 때 쓴 거.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네, 가끔씩 저도 이렇게 실수하기 때문에 이 재촉할 촉자가 이 한자고요. 이 한자는 손으로 발로 다가가서 잡는다. 이게 잡을 착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 한자가 재촉할 촉. 그래서 속신, 사이서크, 우나가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잡을 착자. 이거는 소크밖에 없어요. 고소크, 가소크 해가지고 파악하다, 포착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가는 토라에르겠죠. 토라에르입니다. 토라에르. 그래서 토라에르 잡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까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 한자 도메르, 도마루 할 때 쓰는 대표적인 한자죠.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데 은이 도메르는 멈추다. 도마루는 이거는 내가 멈추는 거. 도마테 쿠다사이 멈추게 하다, 서다.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구치도메, 찌도메, 입막음. 뭐 이러한 단어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멈추다란 뜻이 돼가지고 하나의 주살. 주살이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것도 잘못 썼죠.
이제 문무할 때 쓰는 거, 이제 무기할 때 쓰는 한자인데, 자, 이게 아니고, 자, 이거는 창가자예요. 창이란 뜻이고, 이거는 창보다 위력이 약한 옛날에 물고기를 잡을 때 썼던 주사를 뜻해요. 주사리. 사냥 도구입니다. 하나의 주살로 뭔가 그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력으로 싸우지 않고 주살 같은 약한 무기를 통해서 서로 대련하는 사람들, 무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군사무자가 되고요. 자, 군사라는 의미로 쓸 때는 보통 이제 무, 그다음에 무기란 뜻으로 쓸 때는 부라고 있긴 한데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샤, 무사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부시, 이제 사무라이 무사할 때 쓰는 이게 무시고요. 무샤는 어떠한 그 싸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무주츠, 무술이란 뜻. 무력 행사다, 무력크. 무력할 때 력자는 당연히 힘력자.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기, 무기할 때 쓰는 한자에게.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그칠지자에 180도 돌려가지고 동물의 발을 나타낼 때 쓴다고 해서 걸어다니는 모습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걸을 보자요. 아루쿠가 있겠죠. 아루쿠는 걷다. 아루쿠입니다. 그 다음에 아유미, 운동이죠. 걸음, 진행 결과 뭐 이런 단어요. 그 다음에 보라는 뜻으로 써서 보라고도 읽고 무바라고도 읽고 후라고도 있습니다. 호코샤라던가 신보, 호라고 있죠 또. 호가 변형된 말이에요 이건. 나아갈 진짜 써갖고 진보하다. 핫보라던가 활보하다. 뭐 이러한 단어만 됐습니다. 아르크라는 이 동사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원래 한자는 이거거든요. 이제 사람의 이의 모습을 본따가지고 지라는 음가가 합쳐져서 이 치자라는 한자예요. 이 치자가 쌀미자가 들어가가지고 약자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입 벌린 곳에 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라고 있습니다. 운동 하이샤, 이샤가 뭐죠? 치과 의사. 하구르마, 쿠르마인데 하구르마죠? 이렇게 단어가 합성이 될 때 앞에 있는 글자가 타그마가 진행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톱니바퀴. 그리고 시카, 치과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선 또 시라고 있습니다. 시는 음가겠죠? 이 치자니까 이 치가 시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걷다란 뜻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인데 손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손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뭔가 이제 진척된다라는 뜻의 한자예요. 그래서 하카도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해서 신초크. 네, 그래서 진척하다 할 때 척자가 척이라는 가가 초크라고 있습니다. 하카도르랑 초크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자는 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물을 건너다라는 뜻의 물 건너의 섭자인데요. 네, 고쇼, 교섭하다라던가 조료, 섭렵하다, 무언가 스킬을 마스터하는 거, 뭔가 지배한다는 뜻의 의미겠죠. 섭렵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뭔가 걸어가가지고 머리로 어떤 머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걸어가가지고 뭔가 자주 행동을 한다는 뜻이요. 자주 빈자입니다 이거.
빈이라는 음가기 때문에 힝이라고 읽어요. 흰시츠, 빈출 문제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흰도. 흰도가 다카이. 빈도가 높다. 흰도가 히쿠이. 빈도가 낮다. 다카이, 히쿠이는 쉬운 단어죠. 높다. 다카이, 히쿠이. 낮을 졌자. 이러한 단어만 됐어요. 그리고 그치치자에서 조금 더 해보면요. 그치치자에 자 어떠한 신 이거는 보일시자인데 신이란 뜻이거든요. 신이란 뜻에서 그치다 신이 그쳐가는 곳 다시 말해 신이 복을 내렸다. 복지자라는 한자예요. 복지 혜택 같아 후크시라고 할 때 쓰는 그 한자를 만들 때 쓰고요. 어떠한 이건 집 어떠한 건물 안에서 그쳐갖고 무언가 이제 기획한다. 기획기자라는 한자. 구와타테르 구와타까지가 이 한자고 테르가 소리가 납니다. 그 요미가 납니다. 그래서 계획하다라던가 히카크 기획하다 비교 방금 얘기했던 이 한자. 그리고 또 다른 음독으로 다쿠라미 뭐 나니카 다크란데이르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음모를 꾸민다 뭐 이러한 의미로도 씁니다. 다크라미. 그다음에 몸으로 그쳐가가지고 뭔가 긍정한다는 뜻이요. 긍정할 긍정. 보태 긍정하다라는 단어 만들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쳐가지고 이렇게 물 숫자의 변형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가지고 떨다 삽이라는 뜻입니다. 떨불 삽자 맛이 떨다 뭔가 이제 좀 입가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맛이 떨다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그 떨다라는 뜻의 맛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부이 맛이 떨다 시부로 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맛이 떨기 때문에 뭔가 쓴맛이죠. 쓴맛이라서 일이 잘 진척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난주라던가 구주 주라고 읽어가지고 일이 잘 진척이 안 된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자, 이거는 조정에 걸어가는 조정전자. 맡은 임무가 있어서 어떠한 곳을 가는데 그곳이 조정이다라는 뜻이나 데이라고 있어요. 이제 호테이 법정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어디 있다? 집안에 있어서 하나의 가정집이 되었다. 뜻정자. 그래서 단독으로는 훈도 니와라고 있습니다. 니와는 정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이기 때문에 테이라고 읽어요. 테이라고 읽기 때문에 이제 가테이 집 갖췄어요. 가정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임자에서 이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치고 길게 간다. 그치고 길게 걸어가면서 뭔가 삐뚤어졌다. 느리다. 느릴련자. 노바스. 연장시키다라는 단어죠. 노바스입니다. 노까지가 한자예요. 그 다음에 노비르. 길어지다. 연기되다. 그래가지고 이 한자 보시면 노비로 할 때 이 한자가 느릴 신자요? 느릴 신자를 써서도 노비로가 되고 이 노비로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대부분 노바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씁니다. 그 다음 연이기 때문에 연은 n이라고 많이 읽어요. 엔차크 연착되다. 비행기가 연착되다 할 때 쓰는 그 한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엔쪼 쇼는 연장하다. 이러한 단어. 엔메이라던가 엔메이는 목숨 명자죠. 연명하다. 목숨을 연명하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늘어나듯이 말에 늘어나듯이 뭔가 태어나고 말한다 라고 해서 태어날 단. 이게 그 유명한 탄조비라는 단어만.
탄조. 탄조비가 뭐요? 생일. 탄생일이죠. 탄이라고 읽어요. 이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한자는 배주자라는 한자죠. 배도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배주. 자, 이 배의 종류는 보통 작은 돛단배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 들어서 그래서 배의 종류와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고요. 배가 마치 조정할 만한 작은 거룻배. 거룻배정, 작은 배정자입니다. 이것도 작은 배정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코라던가 테이라고 해가지고 단독으로 써서 작은 배 라는 의미로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 정자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도 테이라고 읽었죠. 테이라고 읽어서 작은 배. 정은 보통 테이라고 읽고 연은 n이라고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죠 보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한자들로 네, 여러 가지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좀 많이 있었죠 저번에 이어서. 자, 이런 식으로 특히 윗상자 아래하자가 돋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쉬운 한자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훈독이라던가 음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지만 이런 거를 뭐 정리해 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